2023년 중국의 민영기업 매출 순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 경통, 1조 462억 3,600만 원, 약 190조 6천억 원의 매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9.9% 증가한 수치로 중국에서 유일하게 1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2위는 알리바바, 3위는 에너지 기업 헝리그룹, 4위는 정웨이그룹으로 이들의 순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비아디, 비아적 비드는 매출이 4,240억 6,100만 원, 약 77조 2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10위로 올라갔으며 화웨이는 이번 순위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구이위안과 화웨이는 순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업들도 순위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서에 언급되었습니다. 중국의 유명수 호스트 리자치가 생방송 도중 시청자를 공격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언쟁은 비싼 화장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시청자와의 갈등에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여론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 해당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리자치는 후속 조치로 사과하였으나 팬들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유명한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초심을 잃는 문제를 다시 한번 노출시켰습니다. 신냉전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패턴이 변하면서 멕시코가 미국의 대체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지역적인 공급원 탐색을 추진하고 있으며 멕시코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멕시코는 이미 수출을 회복하고 강력한 통화와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멕시코는 비슷한 기회를 놓친 적이 있으며 현재의 성장을 제한하는 도전과 과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인프라 문제와 정치적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투자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채권 금리 상승으로 주식 투자가 덜 매력적해지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DC 중에서 블루올 캐피털은 높은 배당이익률을 제공하여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른 업체도 높은 배당이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DC는 중소기업 및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이익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투자자들은 BDC를 통해 고수익 사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기업들은 대출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BDC 시스템은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채무 연장을 통해 주가 상승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약 2조 원 규모의 6종 채권 만기 연장을 성공시켰으며 나머지 2종에 대한 투표는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약 20조 원에 달하는 12개월 내 만기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가 디폴트될 경우 중국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부담이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 증시에서 이 회사의 주가는 10% 급등하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 5.0%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4.5%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중국 국내외 애널리스트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전 예상치보다 성장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 실업률 상승, 소비 수요의 약화, 민간 기업 투자 감소 등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가 성장률을 낮추었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상장 기업 중 여성 이사의 비율은 14%로 낮고 국영기업에서는 11%에 그쳤습니다. 100대 기업 중 20곳은 여성 이사가 전무했으며 여성 이사를 한 번도 두지 않은 곳도 8곳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여성인 회사는 3곳, 여성 CEO를 두는 회사는 5곳뿐이었습니다. 다양성 면에서 성과가 좋은 기업은 주로 고성장 산업에서 활동하는 개인 소유 기업들이었습니다. 여성 이사가 가장 많은 국영기업은 중국증권이었으며
여성 이사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네이멈그로 11명에 이사 중 5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쌀 재고량이 충분하며 수입량도 증가 중이라고 밝혔고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 쌀량을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수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국제적인 쌀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을 비롯한 8개 기업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합작회사 프로그마를 다음 달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즈호 신탁은행,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 등의 대형 금융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내년 여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기업 간 무역 결제 분야에서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6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원과 상원은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30일까지 약 12일간 회기를 가질 예정이며 12개 세출법안, 패키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10번 지월부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해져 필수 기능 이외의 정부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갈등은 공화당 강경파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데 이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 최고 지도부가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현재 근소한 다수를 가지고 있으며 세출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안정적이었지만 대출과 실업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상승하여 3.6%로 나타났으며 신용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가계 소득 전망은 낮아지고 일자리 잃을 가능성과 직업 변경 의향도 증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향후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이익에 대한 그리드플레이션 주장에 대해 연준 측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기업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재개합니다. 태국 대표단은 오는 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와 협상을 시작하며 협상은 2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상 내용은 원산지 규칙, 통관 절차, 위생 조치,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이를 통해 태국은 GDP 증가와 수출 및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FTA 협상은 2010년에 시작되었으나 2014년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2017년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국과 EU 간의 교역 규모는 약 247억 달러이며 주요 무역품은 컴퓨터 전자부품, 보석류, 고무, 농산물 등입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아엄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IPO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청약 주문은 예상을 크게 넘어서게 되어 마감일이 한 날 앞당겼으며 주문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엄은 주당 47물결표 쌓인 $51로 공모 희망가를 설정했고 수요가 강력하다면 이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아엄 지분의 약 10%를 매각하여 약 $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아엄의 평가액은 $545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아엄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성장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일부 위험과 매출 정체에도 불구하고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